셀트리온그룹 감리 문제 진행 절차를 제대로 알자. 거래정지 상패 관련 없다.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3.15%, 헬스케어 마이너스 4.73%, 제약도 마이너스 4.78%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낙폭이 큰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물론 시장 전체적인 영향,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오늘 아침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신라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지금 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 3사에게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감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쟁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판권에 대한 문제, 해외 유통사로 넘긴 제품에 대해서 재고자산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특히 사후정산 문제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의약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문제, 또한 계열관계인데 이것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4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판권을 218억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요, 48조 49조잖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것은 매출로 인식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외 시장 가격 하락과 해외 유통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셀트리온 측에서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재고자산을 손실을 환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 유통사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주지 않고 반기별로 주거나 1년에 한 번 주거나 이럴 때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제적인 글로벌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제대로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글로벌 CGMP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고, 또 이 자료를 전부 소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CGMP 가이드라인은요, 유통기한이 처음에 결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연장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살펴보게 되면요, 통상 원료의약품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이잖아요 완제의약품은 2년에서 3년이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원료의약품은 유통기한이 4에서 7년이고요. 이것을 다시 완제의약품으로 제조할 시에는 유통기한이 3 내지는 5년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최대 10년까지도 유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바이오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열심히 소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계열관계인데 이거 내부거래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IFRS 회계 기준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은 회계상 내부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쟁점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요, 12월 11일자 영상 회계 이슈 1번, 그리고 1월 19일자 영상 회계 이슈 5번을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감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신라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니 상장 폐지니 이런 험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실 필요성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절차를 제대로 알면은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정권선물위원회로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정권선물위원회는 행정기구가 되는 것이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정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발표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권선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2월 23일 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대심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2월 23일 날 상정을 한다는 것이지 정권선물위원회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회의도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심제는 감리위원이 9명이거든요. 9명의 의견이 각각 분분하고 이 의견을 그냥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이거든요. 이것은 과반수 원칙입니다. 따라서 5명 가운데서 3명의 결정이 동일하게 나온다면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의다, 중과실이다, 과실이다, 아니면 무혐의다, 이러한 4가지 경우가 정권선물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서 3명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이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셀트럼 그룹은 고의냐 중과실이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정은 빠르면 3월 16일 날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최종 결론의 시한인 3월 31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4가지 쟁점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이것은 뭐 그냥 무혐의다 이런 관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요 2번과 3번에 대해서 과연 고의로 판정을 내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과실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 뭐 무혐의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선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고의, 중과실, 과실 이렇게 있고요. 무혐의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런데 3가지의 조치별로 보시면 또한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강한 거, 가장 약한 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총 7개 단계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의 부분이죠. 고의로 결론이 나게 되면요. 최대 1단계, 2단계까지는 검찰 고발이란 말이죠. 3단계로 가게 되면은 검찰 통보, 4단계, 5단계 역시 검찰 통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징금은 고의든 중과실이든 다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의라는 것은 알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중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개념은 모르고 했다는 개념인데, 모르고 했다는 개념이 그냥 모르고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회계 기준의 해석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잖아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제50조를 보시게 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의 판단 기준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2가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상장 폐지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과는 별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요. 바로 2번째 부분이죠.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정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 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다만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위반 금액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미만 혹은 이 상장법인이 자산 총액이 2조 이상인 상장법인일 때는요 1000분의 25잖아요. 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산 총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이 되게 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 어렵더라도요, 조금 더 나가보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박재경 애널리스트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를 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반 규모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기 자본의 2.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2.5%면 얼마냐 이거죠. 셀트리온이 3조 9,400억이고 헬스케어가 2조 300억이니까요. 위반 금액 규모가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의 경우 985억 미만이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반 금액이 507억 미만이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최악의 경우 고의로 판정이 나왔다고 본다면요,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나왔다고 친다면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융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래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는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내지는 통보를 했단 말이죠.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부터 거래소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15일 내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검찰의 고발 통보가 금융위원회에서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거래소에서 심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거래소에서 15일 동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문제없다, 계속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단은 실질 심사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거래 정지 조치가 발동이 됨과 동시에 상장 적격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인지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것인지를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장 폐지 여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정지 조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최악의 경우 고의로 나왔을 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위반 금액이 셀트리온이 985억 미만이거나 헬스케어는 507억 미만이면요,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위반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고의로 가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 고의로 간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금액이 작으면은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 이야기는 없다, 관련이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막연하게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 16억의 매도 우위가 나온 상태고요. 공매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0만 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만주 매도, 기관들도 8만 9천 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창구별로 보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모건 스탠리가 4만 6천 주의 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JP모간은 4만 9천 주 매수를 하고 또한 4,900주 매도를 했으니까요, 약 4만 5천 주 정도 매수한 모습이었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매도는 공매도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인 성격인지 장기적인 성격인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가는 여기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이 82억의 매도 우위였고요. 공매도가 21만 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13만 5천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도 13만 주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역시 모건 스탠리 쪽에서 헬스케어도 6만 2천 주의 매도가 있었잖아요. JP모간 쪽에서 2만 6천 주 또한 2,100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 특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한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역시 오늘 외국인들이 11억 매도 우인데요. 제약은 공매도는 줄어드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13,000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기관들이 5,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죠. 역시 모건 스탠리 쪽에서 11,0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JP모간 쪽에서 2만 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감리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분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자사주 4만 주 매수를 했고요. 헬스케어는 5만 주의 자사주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월 23일 날 정권선물위원회 감리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정이 되잖아요. 이것은 장기적인 악재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인데요. 이 스케줄 일정에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악재 해소의 개념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원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특히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조만간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감리라는 이 틀 속에서 심리적으로 갇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